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다. 이게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인데 세무서하고 이제 또 다른 용도를 같이 인제 넣어서 개발하게 되는 그런 일인데 에 음 위치는 강북구 도봉로 미아동이야. 미아동이고 대지 면적이 4,246 제곱미터. 건물은 이제 계획이 17,500 제곱미터 정도. 규모는 지하 3 층에서 지상 9 층. 이 글자 보이나? 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용도는 공공청사, 그러니까 공공 업무 시설, 그다음에 세무서하고 비축청사. 비축청사라고는 하는 거는 어 당장 뭘 써야 될 계획을 세워 놓지는 않았지만은 관청에서 인제 정부에서 어떤 이 사무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그때 내어 주기로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인제 비축청사예요. 말 그대로 비축해 두는, 청사를 비축해 두는 거지. 음.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인제 주민 편익 시설 해 가지고 인제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공사비가 몇 억이야 이게? 380 억인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건축사 시험을 대비해서 그 건축사 지문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인제 이렇게 설계, 건축사 시험도 요렇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 그게 인제 지침인데, 지침이고 건축사 시험에서는 그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될 만한 게 인제 건축 설계 지침이에요, 뒤에 나와서. 앞에 거는 뭐 다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과업의 일반 사항도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어. 지침이 될 만한 건 이제 설계 지침이라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에 그리고 분야별 설계 지침, 어 분야별 설계 지침인데, 이것도 일반 사항은 건축사 시험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 인제 우리가 건축사 시험 이외에 실무를 할 때에 요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녹색 건축 기준, 뭐 신재생 에너지 기준, 3 분의 장애인 편의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준, 그다음에 뭐 안전성 검토, 범죄 예방 건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 토목 유관 관련 설계들,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가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 특히 관청 건물, 관공서 건물에서는 이거를 다 검토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본과업 관련 특별 고려 사항. 자, 여기서부터가 인제 건축사 시험 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돼. 본 사업은 국유지에 정부의 청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를 한동으로 건립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성 및 공공성 확보, 공정 및 신뢰를 상징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을 계획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것도 인제 우리가 건축사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아들면 제일 처음에 그 출제되는 용도의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획하게 되는지를, 그 취지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써 놓게 되지. 그와 같은 내용이야. 그다음에 인제 2 번,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시설별 운영 계획 및 주변 외부 공간, 주변 여건, 기타 시설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3 번은 청사, 세무서의 건립 예산은 국가, 생활 SOC의 건립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세무서 건물에 해당하는 공간은 국가 예산으로 쓰는 거고, 생활 SOC 즉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무서는 정부에서, 그다음에 생활 SOC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도봉구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준공 후 각 시설별로 구분 소유권 등기 및 구분 관리 운영될 예정으로 가급적 시설별로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렇지. 공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세무서 용도의 공간과 생활 SOC의 공간이 혼재하면 안 되겠지. 분리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네 번째로 청사와 생활 SOC의 운영 방식을 고려한 별도 동선 및 공용 공간을 계획하여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사 지문에도 요런 것들이 들어가.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한 층고를 확보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사용자에게 복지 편익 시설과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절감을 고려한 지속 가능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생애 주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각종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법정 의무 인정, B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무장애 공간을 말하지. 장애인들이 에, 에, 지나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계획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니까 에, 이동 동선의 장애물이 없게 계획하는 것이 이 베리어 프리 BF 계획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녹색 건축. 녹색 건축은 주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녹색 건축이고, 에너지 전략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녹색 건축에 들어가고,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사비 지침 요거는 뭐 시험에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전조사 자료 수집, 대지조사, 서류조사, 이제 이런 거 계획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설계자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분야별 설계 지침 요게 중요하지. 시험 지문이야 요게. 기본 사항은 뭐 방수, 방습, 단열, 차음, 소음 방지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능 인력 및 자재 수급을 고려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시공공법, 건축 자재 등은 국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공법, 설계 개념을 적용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디자인으로 적정한 패시브 건물 배치나 인면의 개구 비율. 그러니까 인면의 개구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커튼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공공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창문의 전체 외벽 면적에서 창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개구율이라고 해. 그다음에 창호의 기밀성, 단열성, 단열 강화 등 그런 패시브 요소, 그다음에 액티브 고효율 기기 그런 거고, 디자인을 계획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반가로 4번 전체 비용이 추정 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기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5번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특정 제품의 명칭 사양을 명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관공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에 예를 들면은 뭐 변기다 그러면 변기도 이제 각 회사별로 인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텐데, 뭐 계림 요업이라든가 대림 요업이라든가 이런 그 특정 회사 이름을 설계에 명시를 해 버리면은 이게 불공정 거래
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못 하게 돼 있어. 그 얘기야. 그다음에 6 번에 보면 건축물 외관, 옥외 시설물 조경은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인접 건축물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공사 과정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게 인제 건축사 시험에서도 보면은 인제 우리가 주어진 계획 부지의 주변이 인접 부지가 예를 들면은 기존 건물이 뭐 어떻게 앉아 있다든가 기존 건물의 창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서로 프라이버시가 침해 안 되게끔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그다음에 반가로 7 번 기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공사 및 지하 기초공사 비용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8 번은 건물 구조는 공사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용도에 가장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심의 등을 반영하여 계약 대상자가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9 번은 실내외 주요 마감재의 결정은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자재의 대체 구매 용이성을 자재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인제 준공 후에 건물이 인제 뭐 건물을 쓰고 있는데 태풍이 왔어. 태풍의 바람에 자재 외벽 자재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럼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수하려면은 그거 똑같은 재료를 미리 비축해 놓지 않으면은 색상이 다르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아 저거 땜빵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보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그 사용했던 자재를 미리 나중에 하자 보수용으로 어떤 보수용으로 비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야 이게. "준공 후 자재의 대체 구매 용이성을 자재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게 고런 것 고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자 10 번은 국산 제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사안별로 발주 기관의 승인 후 외산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가급적이면 국산 제품을 써라 이 말이지. 11 번은 우수 및 지하수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기능이 보장되는 구조 공법, 자재 치수 등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 출입구의 상부 캐노피와 하부 트렌치를 반영하는 등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된다. 12 번은 시설의 용도, 규모, 필요성에 따라 신체 장애인, 고령자, 약자 등의 보행 약자를 배려해서 설계해라 그 말이고 그다음에 인제 건축 분야에서 인제 요구 사항이 이게 본격적으로 인제 그 건축사 시험 지문이야 이게 이런 게. 자 1 번에 동그라미 1 번은 건축 시설별 면적 세부 용도는 설계 용역 수행 중 발주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도에 대한 시설별 면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면적이 에 청사가 있고 생활형 SOC의 용도가 있는데 청사는 2 가지 종류야. 아까 얘기했듯이 도봉 세무소 용도가 있고 비축 청사 용도가 있어. 그다음에 생활형 SOC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인제 고 용도별로 면적이 요렇게 돼 있고 어 밑에 별표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 보면은 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별첨 시설 규모, 산출 내역 참조 이렇게 뒤에 가면 인제 나올 거야. 음. 전체 연면적인 5%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고 수영장,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연면적은 2,500 제곱미터 규모. 이거는 준공 후 강북구 제4 다목적 체육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 자 동그라미 2번 별첨 시설 규모 산출 내역에 명시된 세부 시설과
실별 필요 사유 및 산출 근거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닝 계획을 한다 돼 있고, 3 번은 동그라미 3 번은 각 실별 기능적 특성 및 인접 배치가 필요한 실별 기능 및 적정 층고 등을 고려하고 주요 실 이외에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부속 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상주 공간이 긴 업무 공간은 일조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남양 배치를 고려한다. 뭐 이게 용도에 상관없이 남양 배치는 기본이야. 기본이고, 다음에 동그라미 5 번. 사무 공간은 업무 여건 다변화에 맞춰 부서 단위의 가변성 확보 및 인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변성, 그다음에 인원 증가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인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청사 1 층은 민원실, 신고서 자기 작성 교실. 그러니까 세무가 이게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도 민원이 뭐 복잡한데, 사실은 세무는 또 전문성이 있고, 이게 세무서 가지고 뭐 용지 세무 뭐 쓴다고 그러면은 뭐 관련 법도 많고 작성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자기 작성 교실이라고 하는 강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말하는 거야, 신고서 자기 작성 교실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국세 신고 안전 안내센터. 그래도 또 인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국세 신고를 어떻게 안내해 주는 그런 공간이 또 요구되고 있네. 그다음에 세금 납부실. 세금을 납부하는 이제 은행 창구 같은 그런 공간이지. 그다음에 세무사 상담실. 세무사 상담실은 아마 이런 걸 거야. 이게 물론 세무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업무를 하지만은 그 관할에 영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건축사도 건축사 사무소가 있듯이 우리도 은평구 건축과에 우리 은평에 있는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민원 상담을 해 주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거든. 우리가 뭐 그게 무슨 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건축사 한 사람이 은평구청 건축과에 가 가지고 창구가 하나 있어. 상담 창구가 하나 있어. 거기에 앉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은 상담해 주는 거야, 공무원 대신. 공무원이 이제 업무가 바쁘고 이러니까. 이 세무 민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세무사 상담실이라고 하는 게 아마 봉사 차원에서 나온 그 관할 내에 어떤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무사 한 사람이 와서 대민 서비스를 해 주겠지. 그거 세무사 상담실일 거야. 그다음에 대민 업무 관련 구역은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그 외 구역은 민원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세무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뭐 중구난방식으로 들락거리면은 그 업무 환경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민원인들이 주로 이 와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세무 민원실이겠지. 그러니까 세무 민원실에 저층에 1 층에 내지는 2 층에 세무 민원실이 있고, 또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 공간, 사무 보는 공간은 이제 상부층에 인제 있어야 그런 동선의 혼잡이 없겠지.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야. 그다음에 기록관실은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관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한 보관 방법 및 필요 설비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록관실이 뭐 말이 기록관실이지, 이게 문서고라는 거지, 일종의 문서고. 그다음에 8 번에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은 다목적 활용을 고려하여 확장 및 분리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음.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을
여기서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공간이 융통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수영장은 25m 5레인. 뭐 이게 설계를 하면 뭐 잘 알겠지만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뭐. 모르는 것 없이 수영장도 체육관도 뭐도 사무공간도 온갖 용도를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복합 빌딩에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풀은 이제 영유아풀이 2개 들어가야 되고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해서 계획한다. 10 번은 수영장의 탈의실 및 샤워실은 가급적 헬스장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이 운동을 하다가 바로 탈의실, 샤워실을 거쳐 가지고 수영장에서 풀에 뛰어들고 또 반대로 또 수영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헬스장에 들어가 가지고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라 그 말이지. 요런 게 인제 저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지문들이지. 11 번에 가급적 영유아 수영 교육 시 아이들의 활동 관찰 및 부모님의 휴게 공간, 위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의무실을 별도로 마련. 그러니까 애가 풀에 들어가서 인제 수영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 인제 엄마가 그 풀 안에까지 따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풀을 조망할 수 있는 그 관람실, 유리창이 있는 관찰실이지 관찰실. 관람실. 그걸 두라는 얘기고. 근데 관람실이면서 부모님의 또 휴게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인제 그런 공간이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의무실은 말 그대로 의무실이 수영하다가 뭐 애가 다치거나 물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의무실이 있어야 되겠지, 응급처치하고 하려면은. 그다음에 가급적 본 시설물의 기계실과 수영장을 고려한 기계실을 별도로 계획한다. 뭐 당연한 것이지. 왜냐하면은 관리 주체가 다를 테니까. 수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생활형 SOC 이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세무서는 세무청사고 그러니까는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기계실을 따로 해 놔야 관리 운영하기가 용이하겠지. 그다음에 13 번에 관련 규정 및 BF 인정에 따라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시설 계획을 고려한다. 이거는 주요 시설은 제시된 전용 면적을 감안하여 계획하여 하되 필요실의 분할, 기타 필요 공간 구획 및 배치 는 설계자가 권리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한다. 13번 공용 부분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 화장실 이런 게 이제 공용 부분 우리 코어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계약 상대자가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공용 부분을 계획하고 남은 면적은 계약 상대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될 수 있는 용도의 실 등을 제한하여 설계 가능하다. 14번 시설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사무소도 있고 뭐 용역원 휴게실도 있고 용역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청사 청소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런 용역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하역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재활용 분리 하는 그런 공간이겠지. 상사 관리 인력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작업 공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가급적 지상층에 배치한다. 어 그렇지. 지상층에 배치하는 것이 쓰레기차가 들고 나는데 편하지. 지하에 두게 되면은 어 지하 층고가 높아져야 돼. 그 쓰레기 처리하는 차가 키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높이에 맞춰 가지고 지하 층고를 계획하려면은 예 층고가 좀 높아져야겠지. 그러기 때문에 좀 불리해. 가능하면 지상층에 두는 게 좋아.
그렇지. 그다음에 관리시설 산출 규모 예시. 자 뭐 청소부 등 미화원 등 관리 인력 휴게실은 1 인당 1 제곱미터 이상 최소 6 제곱미터 이상 설치하고 뭐 관리실은 15 제곱미터, 휴게실 22, 미화 창고 15, 설비 창고 15, 폐기물 처리 16, 방제실 16, 뭐 이렇게 관리시설 산출 규모를 제시하고 있네. 그다음에 각 층은 코어 공간과 화장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로비, 복도 공간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이게 인제 우리가 전유 부분이 아니라 이걸 공유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제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요런 그 코어 공간이 이게 보통 한 그 층 면적의 한 30% 정도로 봐 보통. 예. 그다음에 버려지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청사의 기능 및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배치 계획은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지 여건 및 세부 시설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건축사 시험에서도 배치와 관련된 지문들이 인제 쭉 나열되는데 뭐 보호수목이 있으면 보호수목 그 보호하는 그 가로 세로 사이즈라든가 또 인접지에서 떨어져야 될 거리라든가 아니면 또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배치와 관련된 지문으로 쭉 나오지.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아름답고 기능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휴게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3번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 옥외 시설물은 안내 표지, 자전거 보관소, 벤치 등 이런 디자인은 통일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시퀀스를 고려하라는 얘기고. 4번 사업부지 남측 도로변이 협소하므로 사업 대신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동측과 서측 간 안전한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요거는 사이트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남측 도로변이 협소하므로 사업 대신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동측과 서측 간 안전한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게 여기 안 쓰지던가? 뭘 쓰는 기능이 있던데 이거던가? 레이어를 하나 켜야 되는 건가? 레이어 켜는 걸 내가 아직도 못 배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잘못 눌렀나 보다. 하여튼 레이어 켜는 걸 어떻게 하지? 이걸 쳐지나? 아 이건 되네. 여기서 한번 방금 얘기한 거를 설명하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쓸게. 자 방금 뭐였지? 이거였네. 사업 부지 남측 도로변이 협소하므로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로예요, 대로. 이게 중로, 그것도 중로. 북쪽이 이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쪽 통로 이게 도로폭이 좁으니까 지금 사업부지 남측 도로변이 협소함으로 사업 대진의 보행로를 확보하여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되는 동측과 서측 간 안전한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행자들이 관통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이제 그거를 요구하는 거야. 응? 문만 뚫어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시원하게 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주문인 거지. 그렇고 그게 인제 5 번이 두껍나? 될까? 어느 정도. 이게 5 번의 얘기고 이 4 번의 얘기였고 5 번은 북측 공공시설물 미아 119 안전센터, 미아 지구대 오픈 스페이스 연계 방안에 대하여 고르니까 북쪽으로 미아 119 안전센터가 있으니까 그쪽 건물의 오픈 스페이스와 연계 방안에 대하여 고려를 해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6 번 대로변과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개 공지 확보가 필요하며 공개 공지 요런 것들도 인제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공개 공지는 뭐 대지 면적의 몇 프로로 하라든가 요런 게 아마 주어질 거야.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니까 뭐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지역의 그 지역의 조례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하라든가 이렇게는 문제가 안 될 거야.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뭐 그런 그런 데서 하는 수험생들은 불리할 테니까. 음 지문에 주어지겠지. 확보가 필요하며 보안성 확보와 사회적 감염의 재확산 등을 대비하여 이게 아마 코로나 이짝저짝 때라서 이게 22 년에 에 4 등으로 인제 입상한 건데 우리가 낸 게 아마 코로나를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해서 아마 이런 게 들어 있을 거야. 감염의 재확산 등을 대비하여 청사와 주민 피닉 시설의 출입구는 별도로 분리하고 감염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동선을 분리해야겠지. 운동하러 오는 놈하고 세무 업무 보러 오는 놈하고 뒤섞여 가지고 뭐 그러면 동선이 복잡해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제. 별도로 분리해서 운동하러 온 놈 들어가는 출입구, 세무 업무 보러 온 놈 출입구 이렇게 분리하라는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주문이지. 명확한 동선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상 1 층과 상층부는 도봉 세무서로 계획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딱 나와 있네. 지상 1 층과 상층부는 도봉 세무서로 계획하고 지상 2층 이상 중층은 비축 청사. 그러니까 이 상층부는 이제 세무서 어 업무를 사무하는 사무 공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1 층도 세무 민원인들이 오니까 세무 민원을 위해서 도봉 세무서가 쓰는 공간을 요렇게 놓고 그다음에 2층 이상 중층 부분 요거는
비축 청사로 어 계획하여 도봉 세무서의 확장 및 청사 신축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 그렇게 인제 또 요구를 했네. 수영장, 헬스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 SOC는 지하에 배치하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왔네. 청사와 분리된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람들은 아예 위로 못 올라오게 아니 올라갈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복잡한 어 그래서 그거는 아주 비상시에 통로만 비 비상 출입문만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될 것이고 주된 출입구는 완전히 분리를 해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가급적 도봉 세무서와 비축 청소 엘리베이터 구분 등 동선 분리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인제 1 층에서 여기에 사람이 쫄래쫄래 왔어. 직원이 이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게 왔어. 그러면 인제 이 세무서 근무하러 온 놈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상층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요 중간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같아. 호텔을 보면 호텔을 호텔 숙소나 이런 데 되게 복잡해. 가급적 도봉 세무서와 비축청사 엘리군 동선을 고려한다. 그렇지 그 말이지. 음. 자 그렇고 그게 인제 배치 계획에서 나온 요구사항이고 내외부 요구사항을 한번 또 볼까? 내외부 계획. 도봉로의 보행 및 도봉로가 아까 얘기했던 동쪽에 있는 가장 그 큰 넓은 도로가 도봉로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의 위계 및 차량 흐름 위계를 고려하여 안전한 차량 출입구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차량 출입구는 대체로 폭이 이 적은 도로 대로변은 피하지 보통. 폭이 적은 도로 이면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맞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 맞을 거야. 가능하면 대로변에서는 차량 출입을 안 하고 이면 도로로 들어와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주차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삼으면 틀림없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 번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와 가지고 불 끄는데 쉽게 장애물이 없게 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달라 그 말이야. 그다음에 인제 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3 번 보행자 및 민원인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공개 공지 및 휴게 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공개 공지 및 옥외 휴게 공간 민원실을 건물 저층부에 배치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공개 공지와 옥외 휴게 공간 이런 데와 민원실과 민원실과 이렇게 연계해서 계획을 해라는 얘기고 4번 지역 주민과 민원인의 접근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은 가급적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옥외 공간은 적정 녹지로 계획하고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식재 공간은 가능한 음영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계획하고 단지 내 자연 도심 지역은 양호한 수목 여건 조성 위해 가급적 친환경적인 녹지로 계획한다. 단위 녹지는 하나의 생태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크기 확보하여 지하 구조물 위에 인공지반 조경을 하는 경우는 0.9m 이상의 식재 토심을 조성한다. 그치. 흙의 깊이가 90cm 정도는 돼야 나무가 자라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는 거죠. 동그라미 8번. 외관은 주위 환경과 조화되고 외장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 또한 인접 건물 등을 고려하여 외부 인면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인접 대지 경계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인접 건물이 여기에 이게 큰 도로변이고 여기에 미아 파출소 기존 건물이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그 미아 파출소에 인제 여기에 3m 공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상태니까 요런 건물을 앉힐 때도 이제 요거에 인제 관계를 잘 고려해서 배치를 해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및 공사 비용 상승이 수반되는 기계 환기 부담을 줄이고 자연 환기 성능 강화 및 패시브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하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술 요소 등 액티브 디자인 방안을 액티브 디자인 방안, 패시브 디자인 방안 그래 이런 걸 뭐 고려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거는 자연 환기, 액 그 반대 개념인 액티브라는 거는 이게 뭐 능동 뭐 이건 수동 뭐 그런 의미고 뭐 예를 들면 이건 자연 환기면은 이건 기계 환기일 거고 고런 것이죠. 부진의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고 현관까지 진입로는 쾌적하고 경쾌한 공간을 만들어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들의 동선이 명확해야 한다. 11번 이용자가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 마감, 가구 디테일, 휴게 공간, 문 손잡이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번역. 유니버셜 디자인. 음.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문짝에 손잡이를 다는데 이렇게 우리 음악당 들어오는 문짝처럼 이렇게 도어록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장애인들이 이런 거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레바형이라 그래 가지고 그 레바형이라는 건 이렇게 들고서 위에서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이게 돌아가는 문이 열리는. 예. 차라리 저 손잡이가 낫지. 그리고 인제 동그란 건 음 문짝이 예를 들면 그런 거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같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비싼 땅에다 건물 짓는데 화장실에다가 장애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화장실 설계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점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인제 요구하는 시험이나 우리 설계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관청에서 하는 거는 이 기준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 해 줘야 돼. 이런 자료도 있네. 2017 년도에 나온 거.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이런 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봐둬야 돼, 설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BF
배리어 프리 무장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각 그 공간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 지침 기준들이 다 있어. 만들어져 있어. 그다음에 뭐 이런 관계되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쭉 우리가 건축가는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 마감 설계 시 고려한다. 내부 마감재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사용자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성, 유지 보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해야 된다.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 여기는 뭐 기준이 있어.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15 번은 치수 재료 공법 등과 관련해서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표준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된다. 16 번은 계약 상대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기타 요소로서 그런 건 피해야 된다. 7 번 건축물 및 외부 공간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요것도 인제 그 중요하게 다루시더라고. 범죄 예방 설계 기준도 또 있어. 그런 자료를 봐둬야 돼. 그다음에 여기 있네. 경찰청 고시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볼 게 많아, 하려면은. 친환경 마감, 내부 마감재, 고효율 기자재 등을 반영. 20 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단계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공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에 따른 결과는 설계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확인해도 되는 거고. 공모전 준비할 때 저런 것들을 다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음. 예. 다 해야지. 고평면도에 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 이거 지금 과업 지시서 내용서를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옆에 그 너블떼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지만 이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안 하면 공모전을 할 수가 없어. 너블떼기 것들을 다 지금 다 보고 지금 음. 해 갖고 촬영한 거예요? 음. 자 4 번 외부 시설에 대한 이게 21 번이 뭐가 있네. 부지 경계부는 담장과 조경으로 차폐하기보다는 부지 내 외부 공간과 연계 가능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옛날에는 이 관리하기 편한 걸로 해 가지고 담장을 하거나 뭐 철조망을 하거나 조경으로 완전히 밀 밀식 차폐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픈이야. 민주화돼 가지고 다 오픈되고 시민들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꾸 만들어 가니까 인제 요런 지문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반가로 4번 외부 시설에 대한 지침.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외부로부터 우수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환기탑, 환기구,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개폐 장치, 후드, 커버 등을 설치한다. 루프 드레인은 이렇게 또 여유를 두어서 한다. 구조 및 방제 설계 지침. 가급적 실내부의 기둥은 최소화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바닥은 향후 배관의 거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을 이건 뭐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기둥 간격이 20m 이상이거나 특수 설계 시공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특수 구조 건축물의 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기둥 간격이 20m. 20m면 상당히 넓은 거지. 자,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이 뭐야? 그래, 우주 공간. 이게 우리나라는 한자를 좀 같이 한글하고 병행해서 써야 돼. 한글로만 쓰면은 너무 뜻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건 누가 한자를 없애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교육하는데 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좀 시켜야 돼. 그 다음에, 5번,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이거 구조에 관한 얘기구나. 공사비 절감. 6번은 공사비 절감. 7번은 재해 방지 활동. 8번 관련 법규 가설 구조물. 내진설 안전성 확보. 이거 다 이제 구체적인 실시 설계에 관한 내용들이네. 일반적인 내용은 넘어가고, 특이한 부분만 한번 보기로 합시다. 주차장이 이제 좀 중요하지. 주차장은 항상 어떤 프로젝트든지 주차장은 중요해. 주차 대수는 125대 이상으로 하고, 일부 5개 주차 가능.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가능하면은 지하에 다 집어넣고, 어, 지상에는 그래서 이제 뭐 소방 활동하기 위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라든가 그다음에 설비 보수 이런 차라든가 뭐 이런 응급 차량들, 비상 차량들만 5개 주차가 가능하다.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기계식 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집어놨구나. 청사와 생활 SOC 시설의 주요 사용자와 사용 기간 등이 상이할 것으로. 그렇지, 청사는 주간에만 사용하겠지. 9시부터 6시까지. 생활 SOC는 이거는 야간 사용자도 고려하는 모양이지. 아마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생활형 SOC 수영장에 가고 싶다, 저녁에. 헬스장. 헬스장도. 그러면 이제 요 생활 SOC 시설은 야간도 이용할 수 있겠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그래서 주차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차단기 설치 등을 고려하는 기획한다. 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친환경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적을 10% 이상 설치한다. 이것도 이제 건축사 시험 지문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 뭐 건축사 시험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 위치는 자동차의 회차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세부 시설 간 진출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그 다음에 주차 관제 시스템을 계획한다. 6번 주차장의 출입구는 주변 도로 상황, 교통 상황,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작게 동시에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계획한다. 7번 사람과 차량 분리의 원칙으로 반드시 보행자 공간을 설치하며 보행자 공간은 바닥 마감재에 색칠을 다르게 하여 알기 쉽게 표시한다.
요게 요런 것들이 자꾸 인제 발전을 하더라고. 우리 차도도 보면은 뭐 어린이 구간이다, 보호구역이다 그러면은 노면이 자주색 아스콘으로 깔아 가지고 운전자가 쉽게 식별하도록 '아 여기 속도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 뭐 보차 분리가 원칙이겠지만은 어 크로스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 공간은 바닥 마감재 색채를 다르게 하여 알기 쉽게 표현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역은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겨울에 주차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주변의 제설, 동결 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주차장에는 우천 시에 주차장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돼 있고, 이제 건물이 커지면은 교통 영향 평가를 받게 돼. 부대 시설, 표지 체계, 옥외 게시판, 국기 계량대 이런 것도 있고, 안전성 확보, 토목 분야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어. 조경도 뭐 볼 필요가 없고, 기본상 설비, 통신 분야, 소방 기계 분야, 신재생 에너지, 설계도시 납품. 이거는 인제 하여튼 요까지야. 지문으로 쓸 만한 내용이 요까지고, 자 고 기침을 우리가 대략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봤으니까 아 배치도를 한번 봅시다. 요 건물이야. 자 인제 아까 읽은 지침의 주된 줄거리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생활형 SOC 낮은 부분에, 그다음에 에 세무서, 도봉세무서, 그다음에 중간층에 비축청사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어. 땅은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35m 도봉로 대로고 요게 18m인가? 보이나? 아 운 좋다 야. 그다음에 요거 인제 여기는 도로가 아니었구나. 인접 대지 경계선이네. 요게 미아 파출소일 거야 이게. 미아 소방 파출소. 요것도 현상 설계해 가지고 그 도봉 소방서에 그 이렇게 엮여 있어 가지고 이거 이 건물이 그놈이 해 먹은 거야. 그놈이 이거 우리 도봉 소방서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진 거지. 그놈이 누구예요? 요 미아 소방 파출소 요거 설계한 놈이 고렇게 하는 놈 해서 하던 놈이야. 그래서 도봉 소방서 리모델링 증축할 때도 요놈이 많이 했는데 박 과장이 우리가 박 과장이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 거지. 비리로부터 해먹는 사람. 네. 음. 정서도 해먹으려고. 이게 강당이고 생활형 SOC가 여기 있고 출입구가, 그다음에 민원실이 여기 있네. 여기 청사고. 요렇게 계획을 했어요. 주차장 출입구는 여기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네. 그래서 배치도를 한번 그걸 말고 인제 뭘 설계 설명서를 보면서 음
요걸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봅시다. 배치 평면이지 뭐. 1층이 곧 배치 평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열려 있잖아 이렇게. 이쪽으로도 열려 있고 뭐 이쪽으로 관통도 되고 이쪽도 다 열려 있고 여기 공개공지네. 시민광장, 입구마당, 가로공원 이게 다 오픈형이죠. 여기만 뭔가가 닫힌 것 같다. 1층 평면도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2022년도에 한 거야. 응. 그럼 몇 년 지난 거냐? 3, 4, 5. 3년 동안 입상을 못하고 있네, 앉아있네. 3년 동안. 이때는 입상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 입장을 했으니까.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또 잠깐 낙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또안 왔어요. 낙심해가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3학년이니까 응. 학교 다니는 것도 1학년 때는 학교 다니는 거 바빠가지고 또 과제도 많고 막 정말 책도 많고. 자, 1층 평면도이면서 배치도인 걸 요걸 한번 보자. 아래쪽은, 이제, 남쪽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마당 공개공지가 있고, 생활형 SOC 출입구가 여기 있네. 요렇게 들어가네. 수영장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방풍실 들어가고, 로비가 있고, 사무 공간이 있고, 화장실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민원은 요리 들어가네, 요리. 세무민원. 세무사 상담실 여기 만들어줬고, 세금 납부실도 여기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주출입구가 이제 도봉로 여기서, 이게 주출입구인데, 이쪽은 다 가로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방풍실 들어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고, 위층으로 올 사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공무원이 이제 사무공간으로, 상층부 사무공간으로 가려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뭐, 보안, 체크하는 지하철 개찰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직원 상층부용 엘리베이터가 되겠구만. 여기는. 요거는 뭐 저층부로 올라가는 숙청사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납세자 보호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신고 안내센터가 여기 있네. 그다음 민원실 아까 여기 들어가는 게 있겠고, 민원실로 다 통하게 돼 있고, 용역원실, 당직 운전자실, 음, 운전원실, 운전기사지. 공무원들도 자기 직책이 다 있으니까 운전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운전하는 운전하는 공무원 있고, 청소하는 공무원 있고, 다 공무원들 다 나눠져 있어. 공무원이 청소하는 음. 청, 청, 청소과 공무원 있잖아. 청소과 공무원. 목사님 엄마가 청소하는 공무원으로 갔었어요. 유목사? 목사님 언약교회 유목사? 유광수 목사? 아, 옛날에. 음. 유광수 목사도 뭐, 참,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 공무원이 안
그래, 이게 여기는 이제 포켓 정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미아 파출소가 이렇게 앉아 있고, 요만큼이 아마 3m 이게 후퇴해서 여기가 녹지가 있던가. 그래서 요거 연계해가지고 포켓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행자고 다 보차 혼용 도로인데, 청사 보출입구가 되겠고, 있고. 여기에 자전거 보관소를 뒀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주차장이라고 하는 요 공간은, 요건 이제 시상차인데 뭐 비상 차량들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옥에 무슨 조그만한 행사 같은 거 할 때 요걸 공간으로 행사 마당으로 쓸 수가 있게끔, 그때는 차 빼주세요 해가지고 차 다 빼고, 이거 이제 행사 마당으로 쓰는 공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좁기는 하지.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외부 공간이니까 다 통하는 거지, 이렇게. 다 통하는 거고. 이게 올라가는 계단을 이제 상층부로 이제 올라가는 게 되겠고, 여기서 하여튼 여기 일단은 지하로 여기 내려가는 게 있고, 여기서도 지하로 내려가 썬큰 마당이고,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뒤에서도 이제 주차가 내려가니까 지하로 한번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아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더니 여기 홀이야. 홀에서 물론 이제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이렇게도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수영장 상부가 되는 거지, 지하 1층은.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여기 이제 헬스장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조금 불편하게 돼 있다. 아까 지침에서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바로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점이 조금 반영이 안 됐네. 헬스장에서 지하 내려가려면 수영장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네. 자, 지하 주차장. 이 주차장 계획을 이렇게 에, 딱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 뭐 동선이 길어진다. 이게 동선이 간명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요런 게 딱 그림을 봐가지고 이해가 쉽고 간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좋아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부모님 애 유아풀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볼 수 있게끔 관찰할 수 있는, 엄마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라떼 한 잔 사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애들 관찰하면서 아줌마들끼리 수다 떨고 앉아서 이제 하는 공간, 휴게실, 뭐 오픈 카페지. 그렇게 되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풀이고, 이제 이거네. 이게 무슨 이게 평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마음 같아서야 여기에 뭐 거시기 헬스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직접 아령 들었다가 역기 들었다가 수영장으로 뛰어들고 이러면 안 좋겠지.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돼. 아까 그렇게 좀 약간 구분되고 관리가. 아니 물론 이제 들어간대. 여기 이제 저 왜냐면 샤워실하고 탈의실하고 거쳐서 땀은 씻고 들어가야 되겠지. 끄는 게 수영장만 끄는 사람도 있고 헬스장만 끄는 사람도 있고. 끌다니, 끄다니, 끌다니. 세팅하는 게. 수영장 하고 아,
어떤 놈은 수영을 안 하고 어떤 놈은 저 헬스만 이용하고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면 안 돼요. 에이, 그렇다고 뭐 표 안 끄는 놈이 수영하러 들어오겠어? 그래 하여튼 재밌는 게 별짓 그렇습니다. 어. 뭐지? 별짓을 다 해요. 아유, 그거 다 돈인데 다 그거 내 눈으로 여자들은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은 그런 경우 없을 건데. 남자들도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오히려 희한한 짓 다 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위층에서 요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카운터에서 티켓팅하고 뭐 한 걸 하는 공간이고, 요거 안내하면서 티켓 회원권 끊어 주고 하는 데고, 그다음에 인제 남자는 요리 들어가서 옷 벗고 샤워하고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요렇게 들어가 가지고 옷 벗고 샤워하고 수영장 들어가고 요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진짜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기 수상으로 연결된 수리문이 만들어졌고, 의무실 들어가 있고, 강사실, 기구창고, 체온회복실, 유아풀 2레인, 도고이 5레인, 25m 5레인 요렇게 들어가고, 물론 주차장은 그대로 또 따라 내려가는 거지. 양천구에서 오던 대로. 이게 지하 2 층이고, 지하 3 층에 내려가면 이제 설비 공간이야. 음. 자, 생활 SOC 기계실이 있고, 나머지 공간을 위한 기계실이 따로 분리가 돼 있지.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용 전기실 여기 있고, 생활 SOC 전기실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비축 청사용 주차장이고, 이게 인제 지하 3 층.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자, 여기서 2 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왔더니 요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휴게 데크가 있고, 예, 들어가면은 신고서 자기 작성 교실, 강의실이야. 그러니까 칸막이를 가변 칸막이를 하나, 2개 둬 가지고 방을 요렇게 3 개로 나눠 쓰기도 하고, 2개 하나로 나눠 쓰기도 하고, 한 통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융통성, 공간의 융통성을 고렇게 가변형 칸막이로 했어요. 아까 1 층에서 방충실에서 엘리베이터 들어와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바로 인제 2 층에서 교실 가거나, 이게 뭐 대기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다목적실로 들어가거나, 다목적실도 역시 가변 칸막이로 대기돼 있고, 직원들 엘리베이터는 이제 쭉 올라가고, 역시 여기도 어 이 개찰구 같은 그런 관리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납세자 보호실, 요게 2 층. 2 층에 올라와서 여기 인제 강당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강당 쓰는 사람들은 요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항바 항상 이제 좀 양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는 게 좋아요. 피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시에도 그렇고. 자, 3 층으로 가 보면 3 층이 비축청사네. 물론 엘리베이터가 이거는 열려 있지만은, 요거는
운행을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 몇 층부터 몇 층 쓰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안 쓰고, 요렇게 조작을 해서 쓸 수 있겠고, 음, 오피스든 뭐든 이 코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 화장실 계획이. 화장실 계획이 중요해요.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 입구에 장애인 화장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옥상 정원이고, 자, 상층부에 올라가면은, 자, 이것도 4층에서 7층까지가 비축청사네. 그다음에 요게 7층 평면도, 비축청사가 4층에서부터 6층까지네. 자, 기록관이 7층인데, 이제 이게 문서관이지, 문서보관소지. 요거는 7층은 잠깐 쉬었다가. 자, 집에서 낮에 보통 뭐해?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하면서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갖춘 것 맞지?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시험이 끝났고 내년 3월 달에 시험이 있을 텐데 그거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건축사부터 따고 하는 게 어떨까 또? 응. 저기 혹시 저 그거 학원 통신 강좌 그거 듣다 보나? 학원을 학원을 얼마나 다녔어? 1년.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은 그러면 다 이해를 했겠네. 1년 다녔으면. 다만 개인적인 연습이 필요할 뿐이구만. 그다음에 시험에 출제 경향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렇지. 개인 훈련이 필요해. 이게 그리는 거 하루 종일 그리는 거라서 실력은 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그건 왜냐하면은 그려내는데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음. 우선 뭐 완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뭐 몇 점을 받느냐 하는 문제고. 미완성이면은 아마 심사위원 손에 안 갈 걸? 그 사전에 이미 다 제껴버릴 텐데. 그러니까 무조건 완성을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기록관이니까는 이제 문서 보관소인 셈인데 아마 7층도 문서 보관 7층 한 층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한 층만 그러네. 왜 이렇게 잡았었냐 하면은 자, 상부층에 세무서 청사가 이제 쭉 있고 하부층에 중간층에 기록관이 있는데 밑에는 이제 비축청사가 2개 층인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서 공간을 문서고를 아래층에서도 이용하고 상부층에서도 이용하고 요거를 고려해서 중간에 끼워 넣었던 것 같아. 기록관은 내부가 별로 없지. 저기 뭐야 렉인가 서고 렉만 쭉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중정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인제 뭐 여기 조경이 좀 들어가 주고 교감도에서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세무서 건물이 되는데 요게 8 층, 9 층. 이제 세무서에도 인제 각 부서가 있겠지. 뭐 조사과, 조사심리실, 조사심리실, 조사심리실 이런 데는 주로 인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지. 세무조사. 고런 공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다음에 체납증세과, 요거는 인제 뭐 증세 사무원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인제 언 놈이 언 놈한테 얼마를 부과하고 언 놈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사무를 보겠지. 그다음에 직원 휴게실도 있고 남녀로 구분하고 회의실이 있고 고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곳이 8 층. 여기 몇 층이지? 8-9 층인데, 요게 8 층이고 요게 9 층이네. 9 층. 이것도 역시 인제 과 사무실이고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그다음에 뭐 전산실, 층별로 인제 휴게실, 탈의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10 층 소득세과, 식당, 구내식당 들어가 있고 체육실, 직원들 운동하는 공간이 있고, 네, 회의실이 있고, 뭐 이거는 뭐 간부 회의실이나 뭐 되겠구만. 세무서장실, 부 서장실에 부속돼 있는 부속실하고 탕비실하고 휴게실하고 그게 하나의 유니트가 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동선이 간명한 게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뭐 또 가다가 꺾어지고 골목이 생기고 이러면은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옥상 광장, 옥상 휴게 정원이고, 그래서 인제 요것들이 평면, 여기까지 배치 평면까지 보고 아까 그 조감도로 다시 가 보면은 아 요것이 인제 아까 수영장 들어가는 수영장의 사 홀이고, 엘리베이터, 계단, 사무공간, 화장실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생활 SOC 공간이고 출입구고, 그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여기 인제 그게 강당 덩어리고, 여기에 아까 무슨 교육장이 있었죠? 교육장? 있었고, 요 밑에는 민원실이 바로 여기서 민원실로 직접 들어가는 거고, 이 출입구는 여기고, 비축 사무실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거고, 중간층에 아마 거시기 그 문서 기록 보관실 문서고 층에 한 층 들어갈 거고, 그다음 위에는 사무공간. 아까 중정에 인제 옥상 정원에서 나무 심어져 있고, 옥상 정원 나무 심어져 있고, 고런 어 조형이 되겠어요. 그게 이게 이게 에 보면은 각 기능에 맞게 지금 이 조형이 디자인이 돼 있죠. 밑에 저층부도 그렇고 강당은 강당의 이미지고, 또 여기는
그 저층부 어떤 공간의 이미지고, 여기는 수영장 덩어리고, 여기는 인제 사무 공간이니까 이게 알록달록하게 보여주려고 했어. 이렇게 색깔이 인제 뭐 알록달록하게. 그래서 면 전체를 다 알록달록하게 하는 거는 재미없고, 이미 이 저층부에 에 음? 이걸 눌러야 되는 왜 이러지? 아, 이거 켜고 이미 이 저층부와 상층부가 벌써 이미 디자인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컬러도 구분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걸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싶었고, 그래서 사무 공간이 너무 또 단순화하는 것보다는 쪼끔 아 이 쪼끔은 동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자, 정적인 것보다 쪼끔 동적으로 보이자 해서 색깔을 이제 차양 부분에다가 색깔을 넣어 가지고 모양을 냈어요. 음 그렇게 됐고, 쪼끔 더 에 뭐 항상 우리가 이 현상 설계를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뒤에 가서 막판에 남는데, 좀 가능하면은 이런 뒤에 부분도 실사와 가깝게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고, 여기에 또 도로가 끊어지는 부분도 좀 애매하게 지금 모델링이 돼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못하게 마무리가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차량도 좀 가능하면은 좀 몇 대 더 집어넣어 가지고 좀 동적인 이미지가 보여졌으면 좋았을 뻔했고, 아쉬운 점이 그렇게 남아. 소판 2는 자 이제 인면도 하고 단면도. 단면도가 이뻐야 건물이 이뻐. 그래서 인제 이게 주로 많이 써먹는 게 요 분절되는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렇게. 음. 요런 기법이 흔하고, 요 인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방풍식 들어가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시원하게 이 2 계층까지 오픈시키는 이런 공간 들이 흔히 좀 쓰이는 방법이고, 이 단면이 이뻐야 건물이 이쁘다. 그리고 시험에서 개념도를 요구하기도 하나? 예를 들면 배치 개념, 평면 개념 이런 거를 요구는 안 해도, 이 현상 속에 해 보니까 이 개념도 그리는 게 참 중요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우리가 배치도 이게 인면도 평면도, 이쪽에는 평면도 넣었지. 응. 평면도 다 깔고 뭐 이러고 했더니 이게 사실상 지금 보면은 동선 계획이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지면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좀, 이거는 '아 이 사람이 이게 막판에 그림 채워 넣기에 급급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동선 개념도는 내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넣어 주고, 이 정도 넣어 주고, 그리고 개념들을
배치 개념, 평면 개념, 인면 개념 뭐 이런 개념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또 텍스트도 예를 들면은 이건 텍스트 넣는다든가 여기 텍스트 넣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판이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어야 해. 그 인면도 뭐 단순히 인면도만 놓고 보면 저층부의 컬러와 다르고 위에 좀 이 정형화된 어떤 그런 사무 공간이 만들어지고 한 그런 느낌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도판 배치가 내용이 아쉬운 점이 많아.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해서 냈어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겠지. 건축사 시험에서도 아까 인제 개념들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그려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건 인제 예 좀 득점 요인은 되겠지.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볼 때 예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야, 개념도 같은 거. 그리고 평면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건축사 시험에 학원 문제풀이 해 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그렇게 잘 안 보이던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평면에서도 고런 걸 되게 좋아해. 단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들을 좋아하지만은 심사위원들이 볼 때 평면에서도 이런 인제 뭐 이 오픈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요렇게 모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박스로 그냥 해 버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건축사 답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지상 2 층에서 이렇게 오픈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아마 득점에 유리할 거야, 득점에. 그럼 남들도 다 똑같이 박스로 그려내면은 사실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 심사위원이 볼 적에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는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야 쪼끔이라도 어차피 건축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절대 평가가 아니거든. 상대 평가잖아 이거. 어. 뭐 인원 정해 놓고 아마 뽑을 거야. 올해는 뭐 300 명만 붙입시다. 뭐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끼리 어떤 시험을 주관하는 뭐 협회에서도 그런저런 요구가 들어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상대방을 압도해서 이겨야 내가 합격을 하는 거지 비슷한 분들끼리 안을 내면은 그야말로 인제 운이지 운. 간신히 뭐 300명 안에 들어가서 합격하는 하거나 아니면 운이 좀 나빠 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좀 빨리 끝내기가 어렵고 장수의 비결이야 그게 바로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 가지고 항상 이 60 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360 점도 말도 안 돼. 뭐 말은 공식적으로는 60 점이지만은 그거는 300명 정해 놓고 난 다음에 300 명은 60점 이상 주는 점수고 그거는 나머지 300명 바깥에 있는 놈들은 그 60점 미만으로 채점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답안지 내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2,000 명이다. 그러면 2,000 장 중에 300 장을 꺼내야 되거든. 예? 그러면은 인제 처음에는 일감 이쪽, 일감 이쪽 느낌으로 딱 봐 가지고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300명 골라 놓고 인제 점수가 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는 좀 더 개성적이고 심사 위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야. 그냥 학원에서 답안으로 내놓는 평범한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 나는 제가 한솔 학원 걸 풀어 놓은 걸 봤는데, 아, 이건 뭐 완전히 허가방에서 이 법규에 맞춰 가지고 딱 막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그림이 돼 가지고, 나는 내가 시험 볼 때는 이제 연립주택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냥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끝까 인제 요거는 이걸로 마치고. 그래. 평면에서 어느 평면이더라? 음. 인면에 맞춰서 이렇게 요 부분이 차양이 되는 거지, 요 부분이. 차양이 되고, 그 박스 되는 부분은 인제 이 격자 패턴의 인면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들이 되겠지. 이제 차양이 이만큼 나오고, 이게 박스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음. 또 그래서 이런 그 에서도 그런 훈련을 가끔 꼭 제도판 앞에 앉아 있지 않더라도 그런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시험도 그렇고 우리 공모전도 그렇고, 이 잡지책에서 인제 뭐 입상 작도를 이렇게 쭉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아, 이런 조형인데 이게 평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것일까.'를 늘 연상을 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거지.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 민간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깊은 차양을 이만큼 쑥 들어가 있잖아, 면이 사실은. 평면에서 아까 봤듯이. 창문이 여기 들어 있는데 박스가 이만큼 기어 나오고 차양이 이만큼 기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요 면이 격자가 만들어진 면이잖아. 그래서 인면을 입상작들 이렇게 건축 잡지에 나오는 것들을 자주 쳐다보면서 요런 그림이 평면도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단면도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디테일이 어떻게 구성되겠구나 하는 훈련을 마음속으로 해 보고, 꼭 제도판이 아니더라도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로 평면, 인면, 단면을 그려 보는 훈련을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연립주택이 나왔는데 나 때는 그 딱 시험 문제지 지문을 딱 읽어 보니까 이거는 수학 문제더라고. 수학 문제. 연립주택 문제가 아니고 수학 문제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문을 읽어 보니까는 뭐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짜리 몇 세대, 요거 몇 전용 면적 예를 들면 50 전용 면적 50 제곱미터짜리 몇 세대, 전용 면적 100 제곱미터 몇 세대. 그 지문을 딱 받아들면 전용 면적이 50 제곱미터짜리가 예를 들면은 뭐 10 개, 10 세대. 전용 면적 100 제곱미터짜리가 뭐 5 세대. 그러면은 이게 10 세대 자르면은 100 제곱미터짜리 5 개가 이렇게 모듈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지문에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지문에 답이 있어, 지문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사각형 땅이라고 하면은 뭐 주차할 거 주차하고, 건물 여기서 북쪽에서 띄울 거 뭐 얼마 띄우고, 여기서 띄울 거 얼마 띄우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평면적이 나왔다. 뭐 이렇게 딱 끊어 가지고 뭐 복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형적인 것이 평면도에 에 가미되면 심사위원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단순히 평면도만 어 생각하고 작도를 한 것이 아니고 조형적인 면, 인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 데서 우리가 내가 한 의도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형적인 면을 가미하는 거야. 나는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답안을. 요렇게 해 가지고 요 덩어리는 조형적으로 봤을 때 요 덩어리는 요 튀어나온 메스는 소프트한 걸로, 가령 뭐 유리라든가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북쪽이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게 북쪽이라고 가정할 때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서쪽이 되겠고,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지. 그러면 에너지 이용 면에서도 여기에는 예를 들면 코어를 둔다든가 메스 자체를 요거는 아주 하드한 메스를 둔다,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속재라든가 노출콘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메스를 이렇게 에 분리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 박스형의 그런 연립주택이 아니고 어 평면에서도 '야 이게 이 사람이 인면과 조형을 고려하면서 그림을 작도를 했구나.' 하는 거를 심사위원한테 좀 어필할 필요가 있고, 인면도나 단면도 같은 데서도 인제 아까 얘기한 뭐 개념도를 넣는다든가, 남들이 하는 학원에서 배우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용만 아니 내용은 다 똑같고 보면 뭐 글씨만 좀 다르고 뭐
그림 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 차이지 그 개념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직도 내가 이걸 쓰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러니 픽세요. 아 제도판에 이거 확 그리는 거 시간 내에 그리는 훈련을 전체 수험 기간에서 얼마만큼 거기에다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제도판이 아니더라도 꼭 그 트레이싱지가 아니더라도 어 이 자꾸 스케치해 보는 연습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다른 답안을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빨라. 우리 사무실에 정거장이라고 있는데 친구도 계속 보면 내가 보면 요령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요령이. 수험 준비하는 요령이. 물론 뭐 사무실 일이 있으니까는 공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못 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럴수록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해서 학원에서 생산된 제품하고 다른 저 나만의 제품을 낼까 요걸 자꾸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뭐 5 년이든 10 년이든 기출 문제 지문을 계속 읽어서 어 아주 아주 이게 상습적으로 요런 지문은 나오더라 하는 게 발견될 거야. 그 출제위원들도 그러지 않겠어? 뭐 예년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갔고 '아 요번에는 내가 출제하는데 좀 기존 문제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좀 하고 싶다.' 그렇기도 하게 그래서 용도가 뭐 저 아주 생소한 용도의 이 문제를 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문을 만드는 것 같은 거는 뭐 그거 다 답습될 거라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거기서 쪼끔 변형해서 낸다든가 뭐 그렇겠지. 특별하게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 주차장 출입구를 갖다가 어 도로가 2면 이상 도로일 때는 "적은 도로에서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뭐 변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나무를 심는데 뭐 북쪽에는 예 상록수 어 상록수 즉 침엽수 상록수를 심고 그래서 늘 풍을 막아 주는 방풍림이 되도록 하고 뭐 남쪽은 활엽수를 식재를 해 가지고 여름에는 그 활엽 말하자면 잎사귀가 넓은 어 잎사귀에 의해서 그늘이 만들어지고 겨울에는 그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잎이 없으니까 햇볕을 잘 받고 뭐 이런 식재 계획이라든가 이 건축 이 이게 건축
에서 우리가 이론화돼 있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인제 뭐 예컨대 인제 강론이나 언론까지는 뭐 고 강론을 용도별로 이렇게 딱 요약해 가지고 나만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다든가 그런 거는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실무하는 데서도 현상 설계를 하거나 실무하는 데서도 우리가 항상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강론을 보면은 용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우리가 학교 때야 뭐 그 강론 그냥 뭐 아마 강론 수업 한 학기 하면은 뭐 그 책 좀 보다가 말걸? 그다음에는 인제 개인들이 각자 그걸 봐서 옛날에는 그런 옛날에는 내가 합격될 때 말고 합격되기 전만 해도 그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인제 문제가 나왔거든. 문제 유형이.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한 뭐 에너지 전략 뭐 패시브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써내는 거 주관식으로. 그래 저주에 맨날 그랬어. 물론 그리는 것도 그렸고 그러다가 또 내가 시험 볼 때는 푸시도를 요구를 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그 투시도 그렸지. 스케치로 투시도 그려내고 지금은 보니까 뭐 투시도 그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주관식으로 논하라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 근데 옛날에 주관식으로 논하라고 했을 때는 책이 한 권짜리가 딱 그 시중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강론을 요약한 그 이론이 다 들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은 원론까지 요약돼 가지고 딱 들어 있어 가지고 고거 한 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웬만한 설계하는 데서 다 그거 적용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요즘 그 책이 없더라고. 그거 할 수 없어. 개인이 인제 강론을 보고 원론을 보고 요약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좀 차별을 하면은 한솔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뭐 뻔할 거고 매년 똑같을 거고 뭐 수험생들도 그냥 뭐 시간 내에 그려내는 그렇게 학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려내기에 급급할 거라고. 그러면은 인제 뭐 운7 기3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운이 70%고 기술이 80 30%고 운7 기3이다. 이야기도 하는데 개념이 좋아야 돼 개념. 그리고 문제를 딱 받아들면 '아 이거 모듈이 얼마짜리구나.' 딱 들어와야 돼. 예. 공간의 면적 딱 나오잖아 지문에. 어느 실은 몇 제곱미터 어느 식은 몇 제곱 '아 이거 모듈이 뭐구나. 6 미터, 6 미터에 36 제곱미터 모듈이구나.' 뭐 그 딱 답안 문제를 보면은 그게 딱 벌써 머리에 들어와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에 에 이렇게 모듈을 가지고 작은 모듈을 조합해 가지고 여기서 붙여 나가 가지고 어 전체를 이루는 그런 방식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사이트가 딱 주어지면은 자 지문에서 요구하는 이격거리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해 가지고 차까지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건축 가능한 범위가 요렇게 주어졌다. 뭐 그러면 요 외곽선을 가지고 인제 세부적으로 뭐 복도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서 활을 여기다 배치하고 이거는 대공간을 주고 이건 작은 공간을 나눠 쓰는 걸로.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쪼개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이거 문제를 딱 봐 가지고 '아 여기 모듈이 6 미터에 요게 9 미터짜리구나.' 그러면 고걸 가지고 붙여 나가 가지고 전체를 한번 완성해 보는
요런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 가지고 뭐 짐을 읽어보는데 이게 짐 밑에 거 읽으면 위에서 읽은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헷갈린다고. 그리고 이 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이 답안 저기 문제지를 딱 받아들면 사이트가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게 사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건 몇몇 하고 요거 몇몇 하고 또 요것도 몇몇 하고 몇몇 하고 도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뭐 가격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요게 이제 도로폭 요게 몇 미터 6 미터면 6 미터 요게 8 미터면 8 미터 요일 때 요 떨어지는 거리 요거 가각 정리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배웠잖아. 그래 가지고 여기는 뭐 북쪽이니까 일조권 떨어지는 거 얼마 떨어지고 그 문제지에 있는 우선 이 대지를 설명하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적어 보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서 가격 얼마구나. 이건 이거는 이런 거 놓쳐 버리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이건 뭐 합격되기 어렵지 이런 거. 그 지문들이 이제 쭉 있을 텐데 지문에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미리 표시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오수목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띄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띄우고 이런 것들을 요소를 해서 건축 가능한 빌더블 에리어를 이 문제지에다가 스케치로라도 이거 뭐 길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 읽다 보면 이거 잊어버려. 그러면 이거 설계에 반영 못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딱딱 집어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 표현을 해서 도면 그릴 때 요걸 봐 가지고 여기 빠지지 않게. 우리가 수능을 봐도 그렇고 수능을 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시험 칠 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다른 시험을 봐도 그래요. 문제지 읽고 바로 답 찍고 문제지 읽고 바로 답 찍고 이렇게 해야 마킹하는 거 하고 해서 시간이 딱 맞게끔 이렇게 되는데 뒤에 갔는데 이 앞에 거 몰라 그러면 또 읽으면 그건 뭐 시간 모자라서 결국은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냥 옮겨 가지고 여기다가 중요한 거로 색깔로 빨간 거 뭐 파란 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게 원하는 답이 어떤 거구나. 이 지문에 여기에 답이 있어 사실은. 여기 되지. 딱 보면 답이 이게 출제 의도가 이거구나.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누가 전화 왔어? 성격과가 음. 오늘 뭐 먹지? 알아서 어떤 메뉴를 먹을까?